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외국의 낯선 땅에 홀로 던져진다면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언어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는 데다가 나이까지 어린 소년의 이야기라면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대만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형과 함께 낯선 미국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모든 게 생소했고 언어도 통하지 않은 데다가 9살이란 어린 나이에 한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에게는 세상을 뒤흔들 기적의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단돈 $99짜리 소형 AI 컴퓨터 개발로 시작해 전세계 AI 혁명의 선두주자로 급부상한 혁신의 아이콘. 그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AI 제국의 황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입니다. 그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발판 삼아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젠슨 황의 뜨거운 도전의 기록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언 부자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부자들의 마인드 시리즈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을 소개합니다. 그는 AI와 GPU 기술 혁신의 선구자이자 불확실한 미래를 과감히 개척하며 성공을 일군 혁신 리더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민자 소년에서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기업의 수장이 되기까지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제 그의 7가지 부자 마인드를 하나씩 풀어보며 그가 어떻게 오늘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혁신에 대한 끝없는 열정입니다. 젠슨 황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1990년대 초 컴퓨터 게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의 가능성에 눈을 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젠슨 황은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CPU의 성능 향상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는 게임과 시각적 경험을 위한 전용 프로세서인 GPU의 필요성을 직감했습니다. 1993년 그는 2명의 동료 엔지니어와 함께 엔비디아를 설립했습니다. 초기 자본은 많지 않았고 반도체 업계의 거대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열정은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초기 GPU 기술을 선보이며 시장의 돌풍을 일으켰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래픽 혁신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GPU가 단순히 게임을 위한 도구로 머물지 않고 복잡한 연산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컴퓨팅 장치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회사의 방향을 과감히 틀어 AI, 자율주행 자동차, 데이터 센터와 같은 미래 산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런 결정은 무모해 보였지만 그의 통찰과 열정은 엔비디아를 오늘날 AI 혁명의 핵심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그의 혁신에 대한 집념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현재의 기술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상상하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런 열정은 엔비디아 직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장려했고 그 결과 엔비디아는 혁신을 멈추지 않는 기업 문화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야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나요? 단순히 돈을 쫓는 삶이 아니라 젠슨 황처럼 가슴이 뛰는 꿈을 향해 달려보세요. 그 열정이 당신을 새로운 혁신의 길로 이끌어줄지도 모릅니다. 혁신은 단순히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젠슨 황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 정신입니다. 그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설립한 지 불과 2년 만인 1995년 그들은 첫 제품인 NV1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이 제품은 2D와 3D 그래픽을 결합하려는 야심찬 시도였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당시 기술적 한계와 경쟁사들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 NV1은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당했고 엔비디아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사를 떠났고 많은 이들이 이 어린 회사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NV1의 실패를 깊이 분석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1997년에 내놓은 리바백 28은 시장을 뒤바꾼 성공작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성능과 가격 경쟁력으로 게임 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엔비디아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 엔비디아가 게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는 또 한 번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게임 그래픽 카드에만 머물지 않고 AI와 데이터 센터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회사의 초점을 옮긴 겁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게임 회사에 불과한 엔비디아가 왜 그런 위험한 길을 가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투자자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비전을 굳게 믿고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날 엔비디아의 GPU는 딥러닝과 AI 연구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고 그의 도전은 AI 혁명을 가속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철학 덕분에 엔비디아는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젠슨왕의 삶을 보면 실패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진 자리에서 배운 교훈이 당신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실패를 기회로 삼는 그의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세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는 뛰어난 통찰력과 결단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은 전통적인 권위적인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장려하며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와 문제를 고민하고 현장에서 직접 해결책을 찾아가는 리더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엔비디아에게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며 매출이 급감했고 주가는 바닥을 쳤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사업 축소로 대응할 때 젠슨왕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구조 조정을 단행하면서도 동시에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당시 AI는 아직 주류가 아니었고 자율주행이나 데이터 센터 시장도 불확실성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보았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라는 그의 긍정적인 마인드는 회사를 구했을 뿐 아니라 이후 AI 붐을 타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17년 암호화폐 채굴 붐이었는데요. 당시 엔비디아의 GPU는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채굴에 최적화되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였지만 젠슨왕은 장기적인 관점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채굴 전용 제품인 CMP를 별도로 출시하며 게임 시장을 보호했고 GPU 공급 부족으로 게이머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았습니다. 이 결정은 단기 이익을 포기한 대신 엔비디아의 핵심 고객층을 지키며 브랜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젠슨왕의 리더십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에서 배울 점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을 내다보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는 뛰어난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과 소통 능력입니다. 젠슨왕은 까다롭고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로 엔비디아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 직원들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단순히 부드럽고 친근한 리더가 아니라 까다롭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함께 일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어느 한 언론사의 기자가 이 평판을 언급하며 질문을 던졌을 때 젠슨왕은 놀랍게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며 동조했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고 싶다면 쉬울 수는 없다. 이건 나와 완벽히 부합하는 특성이다. 그의 반응은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 철학을 자신감 있게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젠슨왕은 다른 CEO들과 달리 회사 운영 전반에 깊이 관여합니다. 그는 조직의 계층을 줄이고 모든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독특한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50명에 달하는 직속 부하 직원을 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CEO는 소수의 고위 임원에게만 보고를 받지만 젠슨왕은 엔지니어부터 마케팅, 제품 개발까지 다양한 부서의 리더들과 직접 소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속 보고자가 많아야 회사 내 계층이 줄어들고 내가 가장 먼저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이 방식은 그의 완벽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프로젝트가 최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AI 칩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는 설계 단계부터 출시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점검하며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까다로움은 직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의 제품이 업계 최고로 인정받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엄격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1년간 CEO로 재임하며 그는 엔비디아를 그래픽 칩 시장의 선두에서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탈바꿈시켰고 최근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4대 기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실행을 가치 있게 여기며 위험 감수와 혁신 문화를 장려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리더십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나요? 젠슨항처럼 완벽을 향한 집념과 독특한 소통 방식이 때로는 더 큰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섯째는 미래를 예측하고 선점하는 통찰력입니다. 그는 AI의 잠재력을 일찍 간파하고 남들이 가기 전에 그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2006년 GPU가 주로 게임에 사용되던 시절 젠슨항은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GPU가 병렬 컴퓨팅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고 쿠다라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복잡한 연산을 GPU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당시에는 다소 생소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딥러닝과 AI 붐이 일어나면서 쿠다는 업계 표준이 되었고 엔비디아는 AI 시대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거의 모든 것 앞에 LLM이 위치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챗GPT와 같은 AI 거대 언어 모델이 우리 삶의 곳곳에 깊이 파고들 것을 예측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AI, 자율주행 등과 같은 미래 기술에 집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차를 위한 드라이브 플랫폼을 개발하며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고 데이터 센터를 위한 DGX 시스템으로 기업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기술 트렌드를 연구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2010년대 초만 해도 AI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거라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젠슨항은 그 가능성을 믿고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만드는 회사라는 그의 선언은 엔비디아가 단순히 하드웨어를 파는 기업이 아니라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리더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당신도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키워보세요. 지금은 작아 보이는 아이디어가 훗날 세상을 바꿀 혁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젠슨항의 통찰력은 준비된 자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핵심에 집중하는 과감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는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핵심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력을 발휘했습니다. AI에 집중하기로 한 결정이 대표적입니다. 2010년대 초 엔비디아는 모바일 프로세서와 게임 콘솔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AI를 회사의 미래로 정하고 모든 자원을 그 방향으로 쏟았습니다. 당시 모바일 AP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그는 과감히 그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존 사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지만 젠슨항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는 철학 아래 본질적인 핵심에 집중했습니다. 이 결정은 위험했지만 결과적으로 옳았습니다. 모바일 시장에서의 경쟁 대신 AI에 올인한 엔비디아는 딥러닝 붐을 타고 급성장했고 경쟁사들을 앞서 나갔습니다. 또한 그는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수평적 조직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불필요한 보고 절차를 줄이고 현장에서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 겁니다. 가장 좋은 결정은 가장 빠른 결정이라는 그의 믿음은 엔비디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시장에서 앞서갈 수 있게 했습니다. 핵심에 집중하는 그의 결단력은 엔비디아를 AI 시대의 선두주자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핵심을 찾아보세요.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젠슨항의 이러한 의사결정 습관은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와 지원입니다. 그는 AI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 믿고 젊은 인재들이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딥러닝 학회를 통해 전 세계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연구자들에게 AI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수준의 학습을 지원하며
AI 기술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엔비디아 파운데이션은 스템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 지원하며 특히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젠슨왕은 개인적으로도 미래 세대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그는 대학 강연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2023년 국립대만대 졸업식에서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미래는 젊은 세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는 교육을 단순한 사회 공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봅니다. 그의 이런 노력은 엔비디아의 성공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그들의 꿈을 지원하는 작은 노력이 미래를 바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젠슨왕의 헌신은 우리에게 나눔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는 젠슨왕의 7가지 부자 마인드를 통해 그의 성공 비결과 삶의 철학을 깊이 알아봤습니다. 첫째, 기술 혁신에 대한 끝없는 열정.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 정신. 셋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적인 리더십. 넷째, 뛰어난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과 소통 능력. 다섯째, 미래를 예측하고 선점하는 통찰력. 여섯째, 핵심에 집중하는 과감한 의사결정. 일곱째,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와 지원입니다. 젠슨왕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슴 뛰는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을 따라가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그의 부자 마인드를 통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공과 꿈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